네, 안녕하세요. 성수 메디팅원 박경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위고비와 마흔자로 3탄 현명하게 중단하기와 유지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약을 언제 끊을 수 있나요? 끊고 나면 요요가 오지 않나요? 네, 당연히 이제 약을 먹다가 혹은 맞다가 약을 끊으면은 요요는 옵니다. 돈을 많이 쓰고 애썼는데 요요가 온다고 하면은 이제 많이 속상하시죠. 그래서 그 요요가 덜 오도록 이제 저와 함께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마흔자로와 위고비를 끊어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치료를 중단하면은 이 한 절반 정도에서 체중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 잘 된 그룹은 조금 더 원활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생활 습관 개선이 좀 잘 안 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좀 많이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좋은 점 중 하나는 이제 그 위고비랑 마흔자를 맞은 게 어디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얘기냐면 이 허리 둘레가 줄어든 거는 생각보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고비랑 마흔자를 맞으면 이제 내장 지방부터 빠져서 허리 둘레가 줄어든다고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 허리 둘레 줄어든 거는 생각보다 안 돌아오더라. 요요가 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권합니다. 이제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내가 살이 찌는 습관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살이 찌는 습관이 어떤 거든지를 파악하고 요게 이제 위고비랑 마운자를 맞으면서 좀 좋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한 뒤에 이제 끊는 시기를 이제 정합니다. 그리고 위고비랑 마운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새로 생겨나는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식사량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은 음식을 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잘 이제 유지하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반드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끊으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하기 직전에는 꼭 그 식사일기라는 걸 좀 쓰시는 게 좋은 게 내가 중단하기 전에 식사일기를 쓰다가 중단하고 난 뒤에도 식사일기를 쓰게 되면은 내가 먹는 양이 늘었네 아니면은 먹는 양이 그대로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냥 주사 맞을 때는 적게 먹다가 주사를 끊으면은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사람은 그 20% 정도의 식사량이 늘고 주는 거를 뇌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20%더 많이 먹는 거가 계속 반복되면 당연히 이제 몸무게가 늘은 건데 본인은 이제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꼭 그 다이어트를 중단하고자 할 때는 식사일기를 반드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공인된 요요가 덜 오는 방법도 있대. 체중을 뭐 매일 재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다. 우리가 매일 재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이제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원장님들도 계신데 실제로 주 2,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중을 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주 안 재거나 이렇게 한참 있다가 재게 되면은 이제 멀리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엄청 몸무게가 많이 늘어가지고 충격받는 일이 생기실 수가 있어서 조금 늘고 조금 주는 거를 이제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확실히 내가 알고는 있어야 그 다음 액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은 꼭 자주 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제가 한 번씩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이 앉아 있는 생활을 될 수 있으면 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그 TV에 나온 다른 그 교수님도 하신 얘기인데 니트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늘릴 수 있는 활동량을 조금 늘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30분에 한 번씩 움직인다던가 혹은 계단을 걷는다던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식사일기를 꾸준히 작성하기만 하더라도 이제 요요가 덜 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예전에 그 위고비라 마흔자라가 너무 핫하게 인기를 많이 끌어서 미국에서 동반 품절 사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를 맞던 사람이 위고비를 맞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한 2주쯤 있었고 또 마흔자를 맞던 사람도 마흔자를 못 맞는 시기가 한 1, 2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럼 띄엄띄엄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연구를 해본 연구 결과인데요. 이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제 맞는 거를 100% 몸무게가 빠지는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주에 한 번씩 맞으면 이론적으로는 50%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2주에 한 번씩 맞았더니 한
75% 정도의 효율을 가졌다고 하고요. 이 마운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10mm나 5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68%, 74%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고 하니까요. 이제 끊을 때 주로 이제 일주일마다 맞지 말고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 주기로 맞으면서 이제 경과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고객님들 중에는 저랑 같이 이제 하면서 이제 끊어갈 때 이제 2주에 한 번씩 맞거나 혹은 열흘에 한 번씩 맞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와 상의해가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어, 이제 끊고자 하는 거가 있을 때 그냥 툭 끊는 것보다 뭐 용량을 줄여가면서 끊는 거 또는 이제 저렇게 열을 주기로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저랑 상의해 가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져가야 될 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식사는 물론 이제 작게 먹을수록 어, 당연히 살이 빠지는 거는 맞는데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저탄고지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거와 아주 적은 양의 탄수화물 거의 안 먹는 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초반에는 초저탄수 식단을 가져가는 게 다이어트가 더 원활하게 잘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6개월이 지난 그러니까 장기간을 반복했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근육 많이 빠지니까 단백질 꼭 많이 드세요라고 안내를 드리고는 있는데 엄청 많은 고단백 식사, 그러니까 황제 다이어트나 뭐 덴마크 다이어트 같은 다이어트를 하면은 초반에는 살이 잘 빠지긴 합니다만 이제 월등하게 다른 다이어트 방법보다 우월한 점이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지방 다이어트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차이를 보시면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저지방 다이어트가 더 유리한 점이 전혀 없고 초반에는 이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지방이 조금 더 유리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죠. 뭐 올리브유 많이 먹고 토마토 많이 먹는 저 지중해식 식사가 이제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지중해식 식단을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위해서 나와 있는 식단이 이제 대시 식단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데 요건 당연히 이제 심혈관계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 한동안 유행했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 유행했는데 이 간헐적 단식과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사실은 원래 하던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아침 안 먹고 점심 뭐 대충 먹고 저녁 대충 먹어요 하는 분들한테는 이건 평소에 간헐적 단식 하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간헐적 단식을 지켜서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사람이 하면 효과가 좋을 수 있지만 하던 사람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다이어트 효과가 크지 않다. 그리고 저열량 식사, 간헐적 단식, 시간 제한 식사는 다 효과가 거진 비슷합니다. 그래서 떤 다이어트 방법이든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는 저는 절대 권하지 않고 다른 다이어트 방법은 뭐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은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따라하는 식습관 바꾸기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이야기는 항상 그 식사하기 전에 계란을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고 밥을 한 두세 숟갈 정도 덜어낸 뒤에 일반 식사를 하시는 거를 가장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단백질 양을 늘리고 탄수화물 양을 줄이면서 다른 식단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혹은 노력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런 방식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사람, 특히 체중이 BMI가 30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몇 끼니에 20g의 단백질을 먹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는데 이 몇 끼니 20g의 단백질이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제거한 가금류가 이 닭가슴살인데 몇 끼니마다 닭가슴살을 100g씩 드셔야 되고 이 기름기 없는 살코기 100g이 사실 그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드시는 고기인 제육볶음이나 그 돈가스 이런 걸로 보면은 거의 한 2, 30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끼니당 2, 300g의 돈가스를 먹으면은 그거 아주 단백질을 먹다가 살이 더 찌는 일이 벌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 이제 달걀이나 두부가 그나마 조금은 먹기 쉬운 정도의 양이니까 이렇게 드시고 이게 부족하다 그러시면은 이제 단백질 파우더나 기타 다른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연구는 그 사과를
갈아가지고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먹인 뒤에 밥을 먹여보고, 또 이제 사과를 그냥 썰어서 이제 아삭아삭하게 이제 과일을 그냥 먹고 식사를 시켜봤더니, 이 많이 씹어지는 사과를 먹을수록 그 뒤에 먹는 식사량이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씹을수록, 많이 씹는 음식일수록 식사량도 줄고 섭취하는 칼로리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추가로 이 햄버거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뭐 누구는 이제 햄버거만 먹고 살을 뺐다, 뭐 유명한 그 운동 많이 하는 가수나 뭐 유튜버도, 혹은 그 우리 가천의대의 그 총장님도 햄버거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이 햄버거라는 음식 자체가 사실은 완전 식품이기는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배합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혹은 패스트푸드가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 단위 시간당 섭취하는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은 샐러드를 먹을 때랑 이 햄버거를 먹을 때랑 이 섭취하는 그 양 자체가, 그 시간당 들어가는, 몸속에 들어가는 양 자체가 훨씬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먹는 양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샐러드로 열량을 충분히 가져가려면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걸로 먹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만 먹어도 열량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들어가는 칼로리와 단위 시간당 들어가는 양이 가공식품이 더 많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꼭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코끼리는 풀만 먹고 자라지만 코끼리는 덩치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샐러드만 먹는다고 무조건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공식품일수록 적은 양으로 많은 칼로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제 흔히 사용되는 이제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들한테 말씀드릴 걸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을 볼 때 꼭 그 배가 부를 때 음식을 사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가 부를 때 음식을 구입해야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구입하러 가면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살까 저것도 살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가 꼭 부를 때 음식을 사면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된 시간에 정해진 양을 아침에 딱 정해놓고, 나 오후 3시에 뭐 초콜릿 한두 개 먹을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먹는 거는 사실 그 오버할 일이 잘 없는데요. 이제 정해놓지 않고 내가 막 배가 고파져가지고 그때서야 간식을 집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양보다 오버하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그 식사나 간식은 미리 아침 일찍 계획을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음식 움직이면서 먹게 되면은 뇌가 혼란에 빠집니다. 와, 내가 많이 먹은 적게 먹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음식은 정해진 한 곳에서 딱 이제 자리 잡고 드시는 걸 추천하고, 요즘 이 사람들이 이제 혼밥 많이 하시잖아요. 혼밥 하실 때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양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식사하실 때는 꼭 다른 거 하지 말고 식사에만 집중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또 남은 음식 남기면 아깝다고 안 드시는데, 이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릴래 아니면 내 몸에 버릴래라고 저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남은 음식이 아깝다고 다 먹고 일어난다거나 하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그릇 음식이라고 해서 이제 덮밥이나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 때려 넣어서 이렇게 바바바바 비벼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정식 요리, 그러니까 뭐 백반이나 이런 좀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운동은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150분 이상 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1시간씩 운동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운동이 가장 좋나요? 이제 자기 몸을 괴롭히는 운동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크로스핏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당연히 몸에 도움은 많이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유산교사랑 근력 운동은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유산소가 지방을 태우는 힘이 강하니까 유산소를 많이 해야지.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근력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몸무게가 빠질 때 근육이랑 지방이 손잡고 사이좋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니트라고 해서 비운동성 활동 열 생산을 이제 늘리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계단 이용하기를 많이 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고 가장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단 이용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추가로 이제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좀 먼데 하면은 의도적으로 좀 걷는 거리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타이머를 설정해서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이런 것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일하시다가 이제 담배 피우러 움직였다 오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좀 먼데 있는 그 흡연 구역을 다녀오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시청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그 광고 시간마다 좀 움직였다가 다시 TV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몸무게를 빼고 난 뒤에 어떤 거를 하는 게 이제 장기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식단은 당연히 저칼로리, 고단백, 저지방, 저염, 지중해식, 북유럽식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방금 얘기 드렸듯이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1시간 이상 하는 것이 좋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그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이제 당뇨 예방, 그 다음에 코골이, 지방간 요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챙김 식사법이라고 한동안 이제 마음챙김이 유행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내가 식사할 때마다 그 스스로 이제 약간 일시적인 명상을 한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배가 고파서 먹고 있나? 혹은 예를 들면 이제 순두부찌개 정식을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밥이 있고 이제 순두부찌개가 있고 이제 밑반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쌀밥은 그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를 이제 한번 상상해 보고 이제 한 입 한 입 먹으면서 이 밥알은 무슨 맛이구나 혹은 어떤 느낌이 드는구나. 순두부찌개에 들어있는 이 순두부는 무슨 콩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을. 그러면은 사람이 약간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천천히 먹게 돼요. 그래서 이 천천히 먹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먹게 되면은 이제 포만감이 일찍 오게 되고 이제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라도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이제 항상 드리고 있고 이런 마음 챙김 식사법을 같이 가져가면은 또 더 쉽게 우리가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고 충분한 수면, 저는 이제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를 포함해서 주무시는 것이 우리 다이어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먹자마자 눕거나 자는 분들이 있는데 식후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까요. 꼭 먹고 난 뒤에는 좀 배를 꺼트리고 이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드릴까 하는데요. 이 슬림 디자인이라고 브라이언 완싱크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행동과학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요 심심하시면 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책상 옆에 그 투명한 간식 그릇을 두면은요. 이제 하루에 사탕 9개를 먹는다고 해요. 근데 약간 떨어진 곳에 간식 그릇을 놔두면은 이제 하루에 사탕 7개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 일어나서 가야 되는 2m 떨어진 곳에 두면은 사탕을 4개를 먹게 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서랍 속에 이제 숨겨두면 하루에 사탕을 3개 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옆방에 갖다 두면은 하루에 1개 먹는다고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 눈에서 가까이 있고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더 많은 간식을 섭취하게 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른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 조금 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게
나 평소에 뭐 다 좋은데 이상하게 3시만 되면은 탕비실에 가서 뭘 주워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탕비실의 구조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탕비실을 좀 잘 못 가게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내가 간식을 뭐 내 주변에 좀 안 두는 방식을 쓰면은 확실히 조금은 내 간식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그 충무로에 있는 제일병원이라는 데서 이제 비만대사 수술센터 과장으로 일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식사를 못하고 출근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근길 그 충무로역에 이 서브웨이 충무로점이라고 하는 이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는데 이 모닝 메뉴를 팔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저 충무로역에 내려서 모닝 메뉴를 하나 먹고 출근을 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몸무게를 쟀는데 뭐 거의 한 3kg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원래 출근길이 요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요 서브웨이를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데 요렇게 하지 말고 다른 출구로 나가는 방식을 쓰자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1번 출구로 나가서 그냥 바로 출근하자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1번 출구로 나가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다시 서브웨이를 들른 뒤에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생각했던 바리케이트가 뭐냐면 우리가 아침 일찍에 제가 나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출근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급하게 먹고 급하게 출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먹는 거라도 하지 말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만 서브웨이를 들르고 그 그럴 때는 이제 서브웨이를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먹지 말고 이제 출근하자라고 이제 룰을 혼자 정했습니다. 이렇게 룰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조건 하지 말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삶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방법을 만들어 두되 뭔가 나의 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만드는 그런 액션을 만들어 두면은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니 나는 그냥 안 갈래가 되면서 이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야식을 많이 시켜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고객님들한테 그러면은 야식을 시켜 먹지 말고 요즘 뭐 그 배달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그 배달 어플에서 포장 주문을 하고 난 뒤에 가서 들고 오세요. 근데 가는 데가 집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약 한 1km는 떨어져 있는 데에서 시켜서 드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두 번은 이제 가서 이제 들고 먹고 오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왔다 갔다 2km가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먹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야식을 줄이는 그런 행동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는 뭐 편의점에 가서 1+1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하는 고객님한테는 그러면은 편의점 말고 대형 마트 말고 이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만 사서 드십시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남성분이셔가지고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그분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먹는 거는 굉장히 좀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두 번은 이제 혼자 가서 아이스크림 사서 먹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나 그냥 혼자 가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안 가게 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끊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풀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풀어지는 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상생활하는데 여가 시간이 갑자기 확 줄는 시기가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중요한 그 업무가 무슨 계절에 몰려 있는 사람들, 뭐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4월, 5월에 종소세 때문에 이제 많이 몰리고 혹은 이제 연말에 일이 많아지는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 가을에 학회 발표가 많아가지고 봄, 가을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여가 시간에 줄어들 때 확실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식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지방 섭취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 또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폭식하는 일들이 좀 느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체크가 되면, 내가 지금 위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몸무게 좀 더 자주 재야 되겠다. 혹은 안 먹을 수 있을 때 확실히 안 먹어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거의 끝나가는데요. 어, 이제 사막에 고객님이 이렇게 혼자 예쁘게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동쪽으로 똑바로 이제 1km만 오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고객님을 구해드릴 이제 구명 그 지프를 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동쪽으로 똑바로 1km만 오면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 고객님들은 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동쪽으로 똑바로 1km를 올 수 있을까요? 실,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동쪽으로 100m조차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랑 다이어트는 사실은 이제 쉽잖아요. 뭐 많이 움직이고 덜 먹고 그렇게만 하면 되고 뭐 필요하면 이제 위골 마운자로 맞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사막에서 동쪽으로 똑바로 100m를 못 오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아까 1km라고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는 100m도 제대로 다들 못 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내가 이정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옆에서 누가 봐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인바디도 재가면서 또는 이제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딘 건지 남들보다 더 빠른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꼭 그 의사랑 의논해 가면서 진료를 보셔야 우리가 또 원활하게 조금 더 정확한 방향으로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중간중간에 이제 병원에 오셔서 저랑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 안 되면은 바쁘시면은 이제 저랑 카카오톡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오늘부터 식사일기도 잘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민이었습니다.